자, 이어서 풉니다. 다 보셨나? 하연이는? 다 오셨어? 오늘 한거 없어? 있어? 역시 있어? 오케이. 기출문제들 보면 어렵습니다. 대체동 특히 막 중대국어, 막 피문고 이런 기출들은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건 잘 아니지만 뭐 무조건 100점 맞아요. 우리 반은 무조건 100점. 유명한 거 있는데 금방 좀 잘해요. 난 중학교 선생이 아니잖아. 내가 아는 중학교는 어정밖에 없어. 어정밖에 없어. 몰라. 흥덕? 아, 흥덕이면 저쪽 수원이잖아. 영통에 있는데 수원. 아, 내가 영통에서 내가 학원을 했지. 60년을 했지. 그때도 내가 중등 선생이 아니어가지고 흥덕. 흥덕고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보니까 흥덕 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왜? 네, 저 기숙사 방에 그 한 명은 친구인데 나머지 흥덕 좀 나왔다고? 영통에서 흥덕이 막 그렇게 막 뛰어나고 그러지가 않아. 영통에서 많이 벗어난 곳이거든. 영통 막 초입 들어가는 곳에 있는 곳이어가지고. 자, 일단 질문합시다. 17번 뒤로 이어서 21번, 21번, 23번 21번과 23번 그리고 입니다. 76쪽. 27, 8입니다. 또 4번으로 넘어갑니다. 74쪽부터 몇 번? 4번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8번 입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끝날 수 있겠다요. 유리함수, 무리함수만 남았잖아. 채점해요. 아, 채점 일단 하고. 야, 우리가 목표치보다 더 했어. 그치, 고생이 공통수학 원을 했고 공통수학 수는 1등급을 했고 미적분이 마무리가 됐나? 끝났고 오케이, 많이 했는 걸 시너지도 끝냈고 되게 많이 했다. 네. 좋아. 이제 그 밑에 반 애들은 전부 시너지로 출발해요. 시너지로 출발하고 그게 다르지. 우리 쪽 다 스카이 갈 사람들인데, 그치? 아, 당연한 건데 스를 가느냐 카이를 가느냐의 문제야. 스를 가느냐 카이를 가느냐 그 문제야. 독일어는 거의 대부분 가. 그 커리 잘 따라가면 거의 대부분 갑니다. 자, 시작해보죠. 21번부터 자, 문제 봐봐. 21번 3fk 플러스 5g의 유계값을 구하십시오. g 합성 g는 i 항등 함수가 됩니다. 다음 모든 x에 대해서 이미 x에 대해서 자, 생각해봐. f의 gx 는 5x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것도 그래, 안 풀어봤기, 솔직히 이런 문제는 안 풀어봤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항등식이 주어졌죠. 항등식이 주어지면 x에다가 뭔 짓을 해도 무조건 성립해요. 그렇지? 뭘 넣어도 무조건 성립한다고. 근데 자, 위에 가를 보면 g하고 g를 합성해버리니까 뭐가 되더라? g하고 g를 합성해버리니까 i 항등함수가 되더라라고 해버렸잖아. 자, 뭔 짓을 해도 얘는 성립해. 근데 주어진 게 이거야. g하고 g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x가 되더라 이거지. 즉 gx는 x가 되더라 이거야. 이것만 주어진 거야. x가 뭐나 될 것 같아? 여기다 gx를 넣어버리면 이게 통째로 x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센스가 있어야 돼. 내가 x에다 gx를 넣어버리면 얘는 fgx가 돼. 그렇지? 근데 얘는 뭐가 돼버려? 뭐가 돼버리지? x에다 gx 넣어주면 x가 돼버린다고. 그럼 이게 fx가 돼버린다고. 얘는 얘가 돼버리고 얘는 얘가 돼버려.
그래버리면 연립해가지고 구해버릴 수가 있어. 자, 그래서 x에다가 gx를 집어넣어봐. 나번식에다가 이 f의 gx는 자 더하기 f의 이런 모습이 되잖아. gx x가 돼버린다고. 이렇게 5x 플러스 4가 돼버리다라는 얘기야. 그럼 얘를 여기다가 나는 근데 x에 gx 넣었으면 5gx 5gx 5 땡큐 5gx 플러스 4가 돼. 그렇다면 자 여기에다가 이 식에다가 내가 없애버리기 위해서 여기다 2를 곱해버리자. 2를 곱해서 가져올게. 그럼 얘는 2f의 gx가 되고 맞다. 아까 살짝 들어보니까 인수가 아직도 시너지가 안 됐어? 진짜? 얼마나 남았어? 지금 채점하면 더 낼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 수로는 이 문제 정도. 100문제? 왜 안 됐지? 왜 안 됐지? 윤수야? 윤수가 막 그렇게 막 대충 하고 그럴 성격이 아닌데? 막 안 하고 할 성격이 아닌데? 그런 성격으로 바뀌고 있나 이제? 형아처럼? 숙제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쌤이 다음 주 토요일까지 끝내는데요. 끝낼 수 있겠어? 책은 무조건 다 해야 돼. 왜 말하고 있으니까 헷갈린다. 잠깐만. 3 마이너스 5 밑에서 위에 걸 빼버렸어. 10x 플러스 4. 딱 느끼는 거 없어? 물어보면 적어잖아. 3fx 더하기 5g 얼마이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집어넣으면 딱이지. 넘겨볼게. 3fx 플러스 5gx를 바로 구할 수가 있지. 그냥 이런 스킬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야. 알겠어?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한 형태가 이런 문제가 옛날에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런 거. 뭐, 한 등식 이렇게 주어져. 플러스 3, f의 x분의 1은 2x 빼기 1.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 x가 뭘로 부를까? 따져봐. 비슷한 스타일, 비슷한 구조야. 시험은 얘보다 얘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 x가 뭘로 줄 것 같아? x에다가 x분의 1 넣어버리잖아? 그럼 얘가 fx가 되잖아. 그리고 얘는 f의 x분의 1이 돼. 봐봐. 연립할 수 있게 되잖아. 그치? 이런 구조의 문제들이 한 번씩 나와. 뭔가를 넣어버리면 서로 바뀌게 돼. 그래서 연립할 수 있는 구조의 문제들이 내신에서 한 번씩 나와요. 알겠지? 여기다 정리하고 23번. 문제 봐요. 23번. 풀어봐.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네. 좀 풀어봐요. 다시 천천히. 뭔가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치? 쌤, 저 풀어갖고 제가 질문하는 그래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자, 23번 질문할 사람. 손 들어봐. 괜찮아? 소영 괜찮아? 넘어가. 자, 27번. 도 봐요. 풀어봐요.
이런 구조도 많이 풀어봤거든. 자, 일단 문제 딱 봤을 때 느껴야 되는 게 같은 게 있네. fx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해지고 있잖아. 그래서 치환해봐봐. fx는 t라고 치환해봐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f의 t는 t가 돼버려. 그치? ft는 t가 돼버려. 그 말은 y는 ft라는 그래프와 y는 t라는 그래프의 교점이 t 값이 돼버리는 거야. 이 방정식 해가 되는 거라고. 그치? 그럼 y는 ft? 얘가 어차피 y는 fx니까 x 대신에 t라고 생각해버리고 여기를 y라고 생각하면 y는 ft 그래프야. 그럼 y는 t 그래프는 y는 x 그래프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y는 t 그래프가 된다. 그치? 그럼 이것과의 교점이 뭐가 생기느냐? 여기 2분의 1이 생기고 여기 2분의 3이 생기고 여기 2분의 5가 생기고 여기 2분의 7이 생긴다고. 맞지? 내가 구한 건 뭐야? t 값이야. t가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이 생긴 거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t 값이 아니야. 방정식의 근 x 값이 구하고 싶어. x 값이. 그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ft 대신 fx가 들어가면 언제 2분의 1이 되고 2분의 3이 되고 2분의 5가 되고 2분의 7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쵸? 뭐 똑같네요. 어차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똑같네요. 언제 2분의 1이 돼요? 2분의 1. 언제 2분의 3이 돼요? 2분의 3일 때. 언제 2분의 5가 돼요? 2분의 5일 때. 언제 2분의 7이 돼요? 2분의 7일 때. 그대로 답이 되버리네. 똑같이. x도 똑같이 나와. 합을 구하십시오. 8.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푼다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27번이었고요. 28번도 보고 계세요. 만약에 오늘 그래 좋아 끝나기 전에 책이 끝난다. 뭐 가볍게 편의점 한번 쓸 수 있어요. 이게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 책이. 자 28번입니다. 안 끝날 수 있을까? 28번 절대 못 끝날 것 같아요. 절대값 x-2a 플러스 절대값 x-4a gx가 와 이거 귀찮다. 이거 오래 걸린다 문제. 자 빼기 x-4a hx가 마이너스 절대값 x-2a 더하기 x-4a에 대해서 교점 세 개네요. 세 개의 교점을 구해가지고 이 그래프 뭐 이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래요. FG의 교점을 P 뭐 G하고 H G 어디 있어? 안 보여. G하고 H의 교점은 Q 그리고 F하고 H의 교점을 R이라고 하자. 삼각형 PQR의 넓이가 51개.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셋 다 기준점이 똑같잖아요. 2A를 기준으로 해서 4A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15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15도 풀 수 있겠지. 연락의 식을 이제 찾아가지고 2A보다 작을 때 2A 이상 4A 미만일 4A 이상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너무 불편해요. 차라리 그래프로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프로 접근해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지. A 같은 경우는 양수다 그런 말은 나와있지. 양수 A라고 나와있네요. 양수 그나마 양수 A라고 나와있어. 그럼 이런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좀 보여줄게요. 뭐 어려운 방법은 아니라서. 자 일단 2A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4A가 기준이 될 거야. 자 절대값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절대값들이 더하기로 연결된 그래프는 그때 얘기했었는데 가운데 쪽으로 모아지는 그래프가 그려지거든? 몰라도 돼. 좋아. 2A일 때 얼마야? 2A일 때 2A지. 찍어. 4A일 때 얼마야? 4A일 때도 2A지. 찍어. 연결시켜. 그리고 잘 봐봐. 2A 왼쪽 편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둘 다 4A보다 클 때, 둘 다 플러스일 때 기울기가 2x2야. 2A, 마이너스일 때 기울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4a보다 클 때는 두 개가 더해지니까 기울기가 2야. 그래서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2로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이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 2일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라고. 이 그래프가 F 그래프야.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2a야. 그럼 G도 한번 그려보자. G를 그려보면 자, 2a를 집어넣어봐. 2a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a가 나오나? 그렇지? 그래서 2a, 마이너스 2a가 나오네. 여기를 찍자. 2a,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옵니다. 식으로 찾아도 되는데요. 좀 불편해요, 식이. 4a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4a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2a가 나옵니다. 맞죠? 4a, 2a 여기를 지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각해봐. 기울기가 2a보다 작은 게 들어가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x입니다. 0이 돼버려 기울기가. 즉 그 말은 눕겠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4a보다 큰 걸 집어넣어도 양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가 돼가지고 상수함수가 돼버려요. 이렇게 된다고. 그럼 교점 바로 나와버리죠. 바로 여기가 P점입니다. 4a, 2a가 P점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a를 집어넣어봅니다. 전기는 어차피 2a하고 4a. 2a 집어넣으니까 2a가 됩니다. 2a, 2a 이렇게 된다고. 그렇지? 4a를 집어넣어버리면 없어지게 되고 마이너스 2a가 나와요. 여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모습은 이런 형태의 모습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왼쪽은 자 2a보다 작은 놈을 집어넣어버리면 음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x, 마이너스 x가 되어서 상수함수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놓는다고. 자, 식으로 푸는 것도 얼마나 편해. 얘는또 이렇게 되겠지. 다 나와버렸어, 교점이. 이게 Q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저기 식으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와요, 교점이. 그럼 뭐가 돼? 3a, 6이지 뭐. 끝. 이거 넓이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 넓이가 50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 2분의 1의 넓이 2분의 1의 윗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a부터 2a까지 2a 곱하기 높이 2a 이렇게 되죠. 이게 50입니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이 부분까지 채점이 된 거지 지금? 얘들아? 네. 여기까지 채점이 된 거야. 이 다음부터 하면 되죠. 오케이, 이게 28번이었어요.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문제 보고 계세요. 절대값이 많은 것들은요, 그래프로 교점 구해버리는 게 훨씬 더 간단해요. 식으로 푸는 것보다. 아마 해설지는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 불편한 방법들이. 자, 4번 문제 보고 있어봐요. 바로 풀지. 자, 이게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있는데 이 표현이 뭘 의미하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얘는 각 자릿수의 합을 의미해요. 각 자릿수의 합을 의미합니다. 자, F126을 이대로 푼다고 쳐보자.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밖으로 나가고 몫이 들어오는 거야. 이해가? 10으로 어떤 이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10n 플러스 k라고 돼 있다면 10으로 나눌 때 몫이 n이고 나머지가 k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를 10으로 나눴을 때 몫을 여기다가 적고 나머지를 밖에다 적어놔 이거야. 그럼 얘를 10으로 나누면 몫은 뭐야? 12야. 나머지는 6이야. 이해가? 다시 12는 12로 나누면 나머지는 1, 몫은 1이야. 나머지는 2야. 이렇게. 자, 그럼 1이라는 것은 F1은, 자, F의 1은 잘 봐요. 10으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F의 0 플러스 1이 돼버립니다. F의 0 플러스 1이 돼버린다. 그렇지. 그 F의 0은 뭐래? 0이 됐지. 결국은 1 플러스 2 플러스 6이에요. 결국은 각 4일. 2억은 1, 2, 3. 예를 들었어요. 자, 예를. 자, 각 자리 숫자에 합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각 자리 숫자의 합의 문화를 알아버렸으면 귀엽다.
언제부터 1, 2, 3이 어때? 자, 1, 2, 3의 각자의 숫자하고는 6이야. 그렇지? 니은번 봐봐. 니은번. F2의 10의 n제곱이거든요. 자, 얘 생각해봐요. 10의 n제곱의 각자의 숫자의 합은 얼마야? 1이야. F1은 얼마야? 1이야. 그치? 근데 거기에 우변에 나와있는 10의 n제곱의 각자의 숫자 1이 되는 거잖아. 같은 거야.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져. 디귿 봐. 자, FN이 9배수다. 맞아요. FN이 9배수다. 자, FN은 뭐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야.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배수면 원래 숫자도 9배수가 된다. 이거는 이제 배수 판별법에서 나온 거잖아. 간단하죠. 네, 이런 표현이 잘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표현은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나 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라는 얘기야. 알겠냐? 숫자라는 인수야. 삐질거리면 안 돼. 형아처럼 너는 착실하게 공부해야 돼. 숙제 다 하고 네 집안의 기둥이야 네가. 아니 너희 형도 뭔가를 해낼 거야. 그 녀석은 분명히 뭔가를 해낼 거야. 범상치 않아. 범상치 않아. 자, 너는 공부로 뭔가를 해내고 네 형은 범상치 않은 걸로 뭔가를 해야 돼. 그럼 네 집안을 살려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열심히 해. 자, 8번 문제 보세요. 이것도 많이 풀다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딱 보이거든요. 봐봐. 평균에 대한 함수값, 함수값의 평균 이런 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얘는 볼록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표현이야. 볼록성. 자, 만약에 직선이 있다고 치자. 직선이 있어. 여기를 내가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하자. x2. 그렇다면 함수값이 뭐가 나와? f의 x1이 나오겠지. 여기 함수값은 f의 x2가 나온단 말이야. 자, 평균이니까 x1하고 x2의 평균을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2분의 x1 플러스 x2인데 2분의 x1 플러스 x2를 집어넣어준 함수값은 2분의 x1 플러스 x2. 자, 여기에 위치하게 돼요. 자, 보자. 그렇다면 이런 직선인 상황에서 f의 2분의 x1 더하기 x2. 자, 이것의 함수값과 이거 어떻게 되겠어? 함수값의 평균은 어떻게 되겠니? 생각해봐. fx1과 fx2 이 함수값의 평균은 어차피 직선이기 때문에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이 직선이다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거야. 직선입니다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선형함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리니어 펑션, 선형함수, 직선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얘기야. 이런 표현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부등호가 잡혀버리잖아. 누가 더 크대? 평균의 함수값이 더 커버린대. 자, 함수값을 이제 다시 얘는 여기다 적지 말고 이걸 적자.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 두 개의 평균이잖아. 여기가 2분의 f의 x1 더하기 f의 x2 두 값의 평균이잖아. 그런데 자, 만약에 뭐라? 두 값의 평균보다 지금 함수값이 더 클 수 있어요 라고 나온 거야. 그럼 함수값은 어디에 있어야 돼? 이걸 집어넣어주면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쪽에 f의 2분의 x1 플러스 x2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까? 바로 위로 볼록이 되게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크다라는 표현은 위로 볼록을 나타내는 말이야. 위로 볼록입니다. 그래프가. 자,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미적분 2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볼록성을 미분해가지고 구할 수 있거든. 그때 좀 나오는 말인데 그래도 좀 알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이거나 직선인 그래프입니다. 얘를 얘기하는 거야. 위로 볼록이거나 직선인 그래프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값은 뭘 얘기하느냐? 자, 너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쉽게 알죠. F의 X는 F의 X 플러스 2예요. 뭘 얘기하는 거야? 무슨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무슨 함수야? 계속까지 다 했잖아. 무슨 함수야? 두 칸 뒤가 똑같아. 항상 두 칸 뒤가 똑같아. 무슨 함수야? 주기함수. 주기함수라고 불렀죠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주기함수 두 칸 뒤가 항상 똑같아요.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 자, 얘는 이런 표현이잖아. 자, 그럼 얘가 뭐라? 여기는 x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x네. 이걸 보면 너희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들어가는 값들이잖아. 들어가는 값. 이 두 개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보는 거야. 평균. 평균을 구해봐요. 평균이 얼마입니까? 4죠. 즉 이 말이 뭔 말이냐면 4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이 4니까 들어가는 값의 평균이 4니까 4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값이 좌우가 똑같은, 거리가 똑같은 x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그 값이 같대. 라는 얘기는 4가 대칭축이 된다는 얘기야. 4에 대해서 좌우가 똑같은 모습, 즉 4가 대칭축입니다를 얘기하는 얘기야. 이해가? 평균 4에 대해서 좌우 똑같은 것을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이 항상 같아. 그래서 얘는 좌우 대칭이다. 좌우 대칭인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x는 4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럼 두 가지를 모아볼까?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위로 볼록이거나 직선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위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은 곡선이거나 직선입니다.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종합을 해보자고. 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4를 기준으로 해서 4를 대칭축으로 해서 위로 볼록이면서 좌우 대칭이니까 2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4를 기준으로 해서 직선일 수도 있잖아요. 위로 볼록 말고 직선일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이런 형태가 돼도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장난치지 말고 우리 공부 윤수 건드리 좀 마시죠. 좀 옆에 사람 건드리기 좋아하는 거 서운 희재 두명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왜 자꾸 건드려. 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기로 가보십시다. F1과 F7은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억. F1과 F7은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4를 가운데로 해서 좌우 대칭이잖아. 2하고 7이. 그래서 맞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니은번 4에 대한 함수값은 5에 대한 함수값보다 이상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프가 두 가지가 될 수도 맞죠? 4하고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 4가 같을 수도 있어요. 5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을 수도 있고 4가 더 클 수도 있고 맞습니다. 라는 얘기야. 대급번 5에 대한 함수값과 7에 대한 함수값을 더하면 4에 대한 함수값과 8에 대한 함수값을 더한 것보다 이상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건 좀 비교해 봐야 되겠다. 5하고 7일 때 5는 어디 있어? 이 정도 있고요. 7은 이 정도에 있어. 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고 나서 4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에 있고 8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자,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클까요?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클까요? 이겁니다. 뭐가 더 클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같아버립니다. 그죠? 여기서는 같아버리는데 여기서는 뭐가 더 클까요? 직관적으로 봐도 위로 볼록이다라는 얘기는 점점 커져요. 떨어지는 폭이 커집니다. 안 그래요? 떨어지는 폭이 커져요. 위로 볼록이 되려면 모든 부분에서 그 말은 이 간격이 이 간격보다 더 큽니다. 결국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알겠어? 이런 함수적인 정의를 좀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거든.
자, 한 가지는 뭐 해주고 싶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12번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은 정리해 줄게요. 12번을 해주고 나서 정리할게요. 우리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했죠? 수업 시간에. 그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했지? 모른 척하고 있어. 자, 안 했나? 근데 처음 선행할 때 합성함수 그래프 넘어갔나? 아닐걸? 가볍게 하나 보여줍니다. 합성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가볍게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거 알아야 합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합성함수 그래프 지금 12번 문제는 fx는 이건 합성함수 그래프를 몰라도 상관없거든. 아직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내신할 때 해줄게요. 지금 계속 영문통 합성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치? f의 제곱은 2개를 합성하는 거고 f 2개 합성하는 거고 f의 3제곱은 3개를 합성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 근데 합성함수 그래프를 알면 좋은데 이거는 굳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몰라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n번째를 찾아야 되거든. 자, 일단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면 꼭지점이 어디입니까? 꼭지점 어디예요? 1, 마이너스 1이죠. 1, 마이너스 1 꼭지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V자 형태를 취하는 거 알고 있죠? V자 형태를 취하는 이런 모습이 fx입니다. 둘러싸인 부분은 넓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얘가 y는 fx야. 그럼 두 번 합성된다고 생각해볼까? 한 번 f가 들어가 버리는 거지. y는 f의 x의 제곱. 이게 바로 두 번 합성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f에다가 f를 집어넣겠다잖아. 그치? 그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f의 x 마이너스 1 빼기 1이 됩니다. 그쵸? 자, 이건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야? 자, 얘는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야? fx 그래프를 한 칸을 내립니다. 그쵸? fx 그래프를 마이너스 1 한 칸을 내려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게 fx 빼기 1이에요. 한 칸 내려서 접어 올립니다. 하나, 둘. 접어 올립니다. 이렇게 접어 올려요.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잖아요. 윗부분으로.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한 칸 다시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한 번 합성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한 번 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합성을 두 번 했으니까 뭐 이렇게 제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봐봐. 다시 하나만 더 그리고 규칙성을 찾을 거예요. 잘 봐. 이제 세 번 f의 3제곱 x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f의 제곱에다가 f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아니, 그냥 f에다가 f제곱을 집어넣지. f에다가 f제곱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말은 자, 절대값 f제곱 x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자, f제곱의 그래프는 지금 파란색입니다. f제곱의 그래프는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한 칸 내려서 절대값 씌워서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뒤집어서 다시 한 칸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아래쪽으로 한 칸 내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절대값을 씌워요. 아랫부분이 윗부분으로 올라갑니다. 좀 진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돼요. 근데 얘를 다시 한 칸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이 그래프가 f의 3제곱 그래프예요. 이해가요? 원래 따로따로 부르는 건 좋은데 칠판은 너무 낭비할 것 같아서 낭비는 아니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보면 되느냐 이 그래프들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려거든. 근데 재미난 게 제일 첫 번째 fx는요 x축 이게 하얀색이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1이죠. 1이 한 개 있어요. y는 fx는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이 1이 한 번 있어요. 그러면 f의 제곱 그래프는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이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은 하나, 둘, 세 개가 생겨요. 그래서 파란색은 1이 3번 생겨요. 그럼 빨간색은 3제곱이거든요. 빨간색 하나, 둘, 얘도 3개야? 잠깐만. 아유, 이거 안 내려왔다. 이거 안 내려왔다. 이거 안 내려왔다.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요. 그래서 3번 합산하게 되면 1이 5번 생기는 거예요. 규칙 알겠죠? 그럼 n번째는 1이 몇 번 있겠다? 1이 1, 4, 5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등차수열 2n-1번 있겠다. 이런 문제 재밌죠? 아이 재밌어. 그리고 내가 아까 잠깐 해주려고 했던 거를 해하고 1교시는 끝날 겁니다. 끝나요? 문제가? 안 끝나겠죠? 자, 됐어. 절대값이 있는 합성함수 그래프는요, 집어넣어가지고 그리면 돼요. 집어넣어서. 그럼 어떤 구조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요. 여기서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절대값 그래프가 1학년 때는 잘 안 나와요. 아니, 모의고사에서는 나와요. 자, 그렇다면 난 이거 해주려고요. 함수적 정의. 우리가 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얘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쉬운 거 가볼까? f의 x는 쉬운 거 가보자. f의 x-a. x 이게 아니죠. 마이너스 x. 자, 이거 무슨 함수예요?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정리 좀 하려고요. 무슨 함수입니까? x를 넣어주나 마이너스 x를 넣어주나 똑같아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함수값이 똑같아요. 뭡니까? y축 대칭. 그렇지. y축 대칭인 함수죠. 우리가 우함수라고 배웠죠. 어떻게 외운다고? 우와! 이렇게 외우면 됐죠. 그렇지? 두 번째.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하고 같아요.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원점 대칭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기함수. 너희들의 스카이 합격을 기원합니다. 우와!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다. 근데 솔직히 우함수냐 기함수냐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과서에서는 기름이 다뤄지지 않으니까. 우리 적분해서 했잖아요. 적분해서. 하여튼 그랬어요. 자, 세 번째. 뭐 알다시피 x는 f의 x 플러스 a k라고 할까? 이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주기가 k의 주기, 정확히 말하면 주기의 배수가 k인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정확히 말하면 주기의 배수가 k인 함수지만 우리는 그냥 주기가 k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도 뭐 거의 대부분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함수도 있었고요. 이제 f의 a 빼기 x 플러스는 f의 뭐 p 플러스 x. 자, 이렇게 나오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두 개 더 해봐요. 더하면 a 플러스 b가 나오잖아요. 즉 x는 2분의 평균이 a 플러스 b라는 얘기야. 평균이. 이 집어넣는 값의 평균이 a 플러스 b라는 얘기야. 즉 2분의 a 플러스 b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적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이 대칭축인 함수예요. 맞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한 번 더. 5번. f의 a 빼기 x 플러스 f의 b 플러스 x는
K라고 할까? 이거 처음 봤죠, 이거는. 자, 다시 숫자로 보여줄게요. 쉽게. F에 1 빼기 X 더하기 F에 여기 1 플러스 1이라고 할까? 아, 여기 A가 돼. 다른 얘기가 돼버린다. A라고 하자. 자, 1 플러스 X는 만약에 2가 된다라고 했다고 치자. 이거 두 개 집어넣어준 함수값이 무엇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두 개 평균을 내보라고요. 1이 평균이잖아. 1에 대해서 좌우 대칭적으로 집어넣는 거야. 1 빼기 x를 집어넣고 1 플러스 x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랬더니 그 두 개 합이 항상 1에. 이거 두 개 합이 항상 1에. 내가 여기를 2라고 기준 잡아볼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아니, 1이라고 해볼까?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 얘가 만약에 이 정도 떨어져 있다면 얘는 이 정도가 올라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두 개 더하면 상호 보완을 해가지고 1 빼기 k, 1 플러스 k를 더하니까 2가 되는 거야. 언제나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대칭이 되냐면 이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는 거야. 1,1에 대한 점대칭 도형이야. 이런 걸 의미하거든. 근데 이거 나중에 모의고사 3점짜리, 4점짜리 문제 풀 때 특히 고2, 3에서 많이 나오고 고1 때는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적는 김에 적으려고요. 얘는 그래서 대칭점 2분의 이거 A, 아까 한 거죠. 1, A, 2분의 K가 대칭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얘기해요. 자, 그런가 보다라고 일단은 적어놓고, 자, 알겠으면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만 해도 이건 맞잖아요. 1, 이거 절반, A, 이거 절반에 대해서 대칭점인데 아직 안 끝났어요? 벌써 찌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원래는 얘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자, F의 X 플러스 Y가 F의 X 플러스 FY예요. 이런 거 보잖아요. 모든 X에 대해서, XY에 대해서 답이 성립할 때 F의 200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 자, 합으로 갈라지는 함수가 어떤 함수일까요? 여기서부터 알아야 돼요. 이거 솔직히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1, 2, 3, 4, 6번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 무슨 함수가 합으로 찢어질까요? 그 이해를 위해서 이것부터 가보시죠. 곱이 합으로 찢어지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무슨 함수일까요? 이건 쉬운데 곱이 합으로 찢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합이 곱으로 찢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건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게 이게 쉬울까? 합이 곱으로 찢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바로 지수함수. 맞잖아요. F의 X 플러스 Y는 A의 X 플러스 Y 제곱인데 얘가 F의 X의 F의 Y니까 F의 X 곱하기 F의 Y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또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고요. F의 2는 4예요라고 물어보면 너희는 2 집어넣어가지고 아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2의 X제곱이는 거구나 라고 알아버리면 굳이 막 이것저것 원래 이 문제는 막 X에다가 Y에다가 숫자를 막 적절히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는 걸 찾아가는 거잖아. 안 그래도 된다라는 얘기야. 지수함수에 대한 얘기야. 그럼 이거 뭐가 되겠어? 하율아. 그렇지. 로그 함수지. 지임수에서 곱이 합으로 찢어지는 건 로그 함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로그 함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좋아. 마지막. 이게 제일 쉬운데 제일 어려워요. 이런 것들 딱 알겠잖아. 하나를 보여주니까. 합이 합으로 찢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합이 합으로 찢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제일 쉬운 함수예요. 너희들이 함수를 가장 처음에 배웠을 때 배웠던 거예요. 1차 함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Y는 X.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확히 30점밖에 안 돼. 30점. 쭉 올라가는 거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정비례 함수, 정비례 함수면
얘 참수지만 원점을 지나야 돼요. 원점을 지나. 이게 가장 먼저 배운 게 이거였잖아. 이거하고 이제 반비례를 배웠잖아. 생각해봐. f의 x 플러스 y는 x 대신에 x 플러스 y를 집어넣어버리면 합으로 찢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f의 x 플러스 fy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좀 쉽게 이런 문제들을 좀 풀 수 있어요. 알겠어? 이 세 가지를 좀 해주고 싶어서 아까 또 그냥 했던 거야. 이제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문제. 알겠죠? 됐어요. 시작합니다.